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독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277페이지 로마 제본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제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1번의 청약 양을 1번의 의임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방글 1번에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고 법률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이다. 방글 3번에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은 최소한 매매의 객체와 대금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 계약 체결 여부가 문제된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 등 조각가 사인에게 시안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시안이 선정된 1278페이지 작가와 조형물 제작,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안에 그 조형물의 제작,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 대금, 제작 시기,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시안 제작 의뢰는 계약의 청약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시안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당선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위의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방글 4번에 청약은 승낙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특정 다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방글 5번에 청약은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로소 청약으로 되어 유인을 한 자가 그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청약의 유인의 예로는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기차 등의 시간표의 배부를 들 수 있다. 정찰부 상품의 진열에 대하여 청약설과 청약의 유인설이 대립되나 이 설이 옳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점포에서의 상품 진열은 일반적으로 청약이겠으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은 상가 분양,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의 설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약의 유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밖에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문제되는 것으로는 경매와 입찰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따라 살펴본다. 판례하겠습니다.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청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구분 기준이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 호수, 평형, 입주 예정일,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 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 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 광고의 내용, 모델 하수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은 비록 청약의
1679페이지. 위에 불가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계약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 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 일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이하게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 니은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제3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가로 2번의 효력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반가로 1번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의 경우에는 성립한 때에 도달한 게도 인정된다. 청약이 발송된 뒤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청약의 해석상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청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무리문화는 당사자의 이격이나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청약은 효력을 낸다고 한다. 청약이 발송된 뒤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로 되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문제가 되고 사망한 때에는 청약은 도달하지 않으나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청약자가 상속인에게 청약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반가로 2번에 실질적 효력 청약은 그에 대한 청약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이를 문헌에서는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적 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청약의 효력은 청약에 당연히 전제된 중심적인 효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력이 승낙에도 인정되면 물론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에 모두 인정되는 이러한 효력 가운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승낙에 있어서이다. 왜냐하면 계약은 청약만으로가 아니고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약의 실질적 효력, 내지 승낙적 격은 청약이 유효한 동안 인정된다. 반가로 3번의 청약의 구속력, 비철회성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 1280페이지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이유는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유지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청약의 구속력은 1번에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철회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승낙이 있기 전에 사정 변경으로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견에는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과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도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공문이다. 한편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명예퇴직의 신청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피용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 배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이미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이미 사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치게 손해를 주는 등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초래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이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한 이유로 기재한 경우도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별법이 계약 체계로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281페이지 할부계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방법에 의한 제화 등의 구매계약, 다단계 판매 방법에 의한 제화 등의 구매계약,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제화 등의 구매계약이 있어서 그렇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두어진 특별제도이다. 청약의 구속력도 실질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청약에 유효한 동안 인정되며 그 후에는 청약의 효력이 없어서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으로 3번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청약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이 없거나 거절이 있으면 청약은 소멸한다. 그러나 청약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청약의 소멸은 청약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후에는 청약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것이다. 방어를 보내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이 없는 경우 청약을 하면서 청약자는 승낙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그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한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하며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사항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자사의 청약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민법이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소멸한다. 그리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 대화관계의 종료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즉, 상해임에서 달리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청약이 소멸한다고 새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보통은 대화관계의 종료로 소멸하지
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반가를 위반해 청약이 거절된 경우,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장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 즉 거절을 한 경우에는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는 청약은 소멸한다. 그리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때에도 청약은 소멸한다. 1282페이지 2번의 승낙. 양가를 1번의 의입. 승낙은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반가를 1번에 승낙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승낙이 그 상대방이 청약자에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는지는 제541조 규정 때문에 다투어지고 있다. 반가를 2번에 승낙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청약자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 방법도 지정할 수 있고 예약에 의하여 승낙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승낙하여야 한다. 반가로 3번에 승낙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반가로 4번 승낙은 특정한 청약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승낙자는 승낙에 의하여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반가로 5번에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승낙의 의미는 청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스탠드가 좀 이상하네요. 반가로 5번 청약에 의하여 확정된 승낙의 의미는 청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가로 9번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 여부에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때가 있고 이야기에 의하여 승낙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상인 및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 의무는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설사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의 효력. 반가 1번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은 청약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이는 청약의 실질적 효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먼저 승낙의 의미가 청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승낙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청약이 유효한 동안에 행하여져야 한다. 뒤의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반가로 2번에 승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도달 문제. 청약의 승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승낙이 도달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은 여기에 하나의 예외를 인정한다. 즉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이 경과한 뒤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방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그 상대방에게 그에 한 차례 통지를 1183페이지 하여야 하며 청약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이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는 보통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발송한다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믿고 이행을 준비하거나 다른 계약을 체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기에 그러한 승낙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도와준 특칙이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승낙의 발송 자체가 늦은 경우 또는 발송은 늦지 않았으나 연착의 통지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때에는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자가 그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반가로 3번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도달 문제. 청약의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승낙기간이 정해진 때와 달리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승낙은 언제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며 다만 청약자가 그것을 새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방금 4번의 청약의 거절 등 청약자의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이제되어 계약은 역시 불성립으로 된다. 그리고 이때에는 청약은 거절되면서 이전의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전의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양가로 3번의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없다면 승낙은 도달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새겨질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격지자 사이에 계약 성립 시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은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이 규정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이 있게 되며 그 때문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특별히 논의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경우와 그런 규정이 없는 대화자 사이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531조에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는 것이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고 또한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인정한 예외라고 한다. 어쨌든 이에 의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민법은 제528조 제1항 제529조에서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승낙의 일정한 기간 내에 1284페이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531조, 528조, 제1항, 529조 사이에 생기는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1번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2번에 계약은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때에 성립하므로 531조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승낙은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일설은 결국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설은 발신주의를 특칙을 중요시하는 견해로서 일설은 531조가 거래의 신속을 위한 것이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취할 수 없다고 한다. 사견으로 이설에 의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531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신속을 기하고자 승낙이 발송된 때에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531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설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에 비하여 이설은 531조의 취지를 살리는 견해로서 적절하다. 양가로나 학설에 따른 차이 위에서 본 두 견해 중에 어느 것을 취하든 승낙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승낙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증명 책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1설에 의하면 승낙자 쪽에서 발송과 도달 모두를 증명하여야 하나 2설에 의하면 승낙자는 발송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1설에 의하면 승낙에 도달할 때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2설에 의하면 승낙이 발송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반가 위반의 대화자 사이의 경우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3번의 계약의 경질 체결. 양가 일본의 소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의 특수한 것으로 계약의 경쟁 체결이 있다. 계약의 경쟁 체결이라 함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 체결이라고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체결은 상대방의 극보를 되도록 크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극보를 되도록 작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계약의 경쟁 체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고 1285페이지 나머지 하나는 다른 경쟁자의 표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경매는 전제에 속하고 입찰은 후자에 해당한다. 경쟁 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경쟁 체결을 붙이겠다는 표시가 청약인가 청약의 의미인가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어느 것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경쟁에 붙인 자가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개개의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우를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 일본의 경매, 사경매.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 행하여지는 경매인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법률하여 행해지는 경매인 공경매가 있는데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의 특수한 모습으로의 경매는 사경매만이다. 이러한 사경매에는 값이 올라가는 것과 값이 내려가는 것이 있다. 방금 일본의 값을 올려가는 경매. 값을 올려가는 경매 중에는 경매자가 스스로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경매에 응한 자의 일정한 가격의 표시가 청약이고 경매에 붙이지 않은 표시는 청약의 의미이다. 따라서 경매자는 최고 가격의 표시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값이 올려가는 경매 중에 경매자는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경매자가 그 가격 이상이면 판단을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매에 붙이지 않은 표시가 청약이고 최고 가격의 제시가 승낙이 된다. 방가르반의 값을 내려가는 경매. 값을 내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수락자를 찾는 것인데 이 경우에 경매자의 가격 제시는 그 값이면 판단은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청약이고 수락이 승낙이 된다. 양가로 3번의 입찰. 입찰은 먼저 입찰을 붙이는 자가 입찰을 붙인다는 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경쟁자가 입찰을 하고 입찰을 붙인 자가 입찰한 것을 개봉하고 이어서 낙찰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도 많다. 이러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 공고가 청약인가 또는 청약의 위인가 입찰 공고가 청약이라고 인정되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한 자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입찰자가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자이거나 대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이다. 따라서 입찰에 붙인다는 표시 즉 입찰 공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위인이라고 새겨야 한다. 그 결과 입찰이 청약이고 낙찰 결정이 승낙이 된다. 그리고 계약은 이때 성립하며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성립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찰이 청약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에는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한 자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286페이지 입찰 공고인이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을 정하고 그 밖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때에는 입찰 공고가 청약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크다. 그때에는 개찰을 시작하는 때에 승낙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과 매매,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입찰은 순수한 사법상의 계약 체결 방법에 해당하나
예전 가격을 비치하고 세입이 되는 경장 입찰에서는 예전 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라 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는 예전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보통 입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비춰볼 때 이 경우의 입찰 권고는 청약이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가장 유리한 내용의 입찰이 승낙이 되나 낙찰 가격에 의해서는 예약만이 성립하고 본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매우 자세히 봤습니다. 조문과 판례 구조를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